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여러분, 이 하반기 증권사 코스피 전망치 한번 보셨나요? 주요 증권사에 따르면요, 1,700에서 2,400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참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크죠. 황당하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이 북한에서는 어제 코로나 관련 정치국 회의도 했고, 미국에서는 이 환장의 코로나 파티를 열어서 계속 불안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불안한 뉴스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뉴스들도 있긴 있습니다. 6월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다양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상황도 있는데, 증권사 전망치 최대치를 기원을 하면서 저희 4시와 함께 행복한 포트폴리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종목들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도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오창훈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장이 끝났습니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시초가 대비 점차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즌에 16% 넘는 급등이 한몫을 했다고 계산이 되고요. 또 영상 미디어주들의 연이은 상승이 코스닥에 훈풍을 불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는 시가총액 상위 목록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켜냈고요. 상승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수급적으로 금융투자가요, 4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인 점, 그리고 오늘 연기금도 큰 폭으로 들어온 점이 참 특징적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움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신고가 행진은 언제쯤 끝날까요? 오늘도 3% 가까운 상승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써내렸는데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일 카카오 아이클라우드가 오픈이 되면서 사업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또 앞으로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예상이 돼 있는데요. 이 소식으로 오늘 29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은 SK바이오팜입니다. 오늘도 갭 상한가를 가면서 문을 닫았는데요.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벌써 237%입니다. 아직도 매수 대기 물량이 엄청난 상황인데, 오는 9월 코스피 200지수 조기 편입이 확정시 되는 가운데 오늘 종가는 16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육계 관련주 마니커 F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서 들썩였던 이 돼지 독감 테마가 오후장 들어서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심지어 하락 전환하면서 최종은 마이너스 0.48%로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사람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대로 테마가 끝인지 전문가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요, 2차 전지 관련주인 DA 테크놀로지입니다.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가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판매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국내에는 자동차주보다는 배터리 쪽으로 수혜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DA 테크놀로지 최종은 6.35%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 볼 종목은요, 바로 어떤 종목일까요? A스토리입니다. 최근 컨텐츠 미디어 강세인 가운데 A스토리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3.16%로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다만 장중 급등 후 바로 물량이 빠졌습니다. 이 소식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고요. 한번 전문가와 함께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니커 FNG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그저께 예상하신 대로 이 돼지열병 관련주가 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난 것 같은데 완전히 테마가 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갈까요? 테마가 끝이라고는 사실 볼 수가 없고요.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돼지열병, 신종 돼지열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 즉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테마주 쪽으로는 돈이 몰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때문에 그리고 차트별 움직임을 봤을 때에도 아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관점과 똑같습니다. 돌파해야 될 구간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지켜줘야 될 곳은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좋을 경우에는 이런 단순 재료성 테마 종목으로는 돈이 몰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안 좋아지면 움직이려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 돼지열병에서도 상승이 일어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육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마니커로부터 이제 생육을 공급받은 다음부터 이런 가공을 거쳐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흐름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을 보시면 시작은 갭 상승을 해서 9%로 상승하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밀려 내려오면서 주가가 다시 추세는 좀 유지시켜주는 즉 다시 한번 상승은 일어날 수 있도록 추세를 유지시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지금 마니커 FNG 외에도 중앙백신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파루 그리고 우진 BNG 그리고 이글벳 종목들을 보시면 상승이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재료는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몰릴 경우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주가를 좀 멈춰놓고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리부너라든지 마니커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유는 주식시장이 지금 좋을 때는 수급이 다 우량주로 몰려가기 때문에 주식이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즉, 이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크게 낙폭이 많이 나올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홀딩하고 계시다가 적당히 빠져나오는 전략 쪽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반등 시 매도 전략이 좀 맞다. 당장 손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충분히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니커 FNG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A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창호 전문가, 오늘 장중에 25%까지 갔다가 또 종가는 3%대로 끝났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요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4월 코로나19 이후 이제 4월부터 한 6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횡보 구간에서 좀 거래량이 좀 차곡차곡 쌓인 물량이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이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중국의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식시장을 금요일 날까지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SM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SMCNC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이 장중에 이제 급등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와 연관이 돼서 이제 중국의 이제 텐센트가 요 A스토리의 지분을 이제 6.39%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장중에 이제 25%까지 급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아쉽게도 장 막판까지는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코로나19 이전인 2월 달에 이제 킹덤 시즌 2죠. 킹덤 시즌 2 이제 발표 소식에 이제 큰 폭의 이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여기 딱 네모칸을 쳐놓은 이제 4월 중순부터 어떻게 보면 6월 중순까지 꾸준히 이제 상승하락 이렇게 박스권에서 좀 매매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보면은 이제 거래량을 좀 어느 정도 합쳐보면은 오늘 하루 거래량인 628만 주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에서 이제 가지고 계셨던 이제 투자자분들이 오늘 올라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한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이제 화장품주들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으며 요 A스토리 좀
아마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위쪽에서 이제 많이 매수를 해서 좀 손실 구간이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다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감에 또 매도를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다음 주 초반 한번 조금만 더 지켜보고 만약에 한 번 더 한원령 해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뭐 엔터주나 화장품,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온다면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A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차원 전문가 이 설명을 해주실 때 손바뀜이라는 말을 언급 계속 해주셨는데 그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차트상에서 나왔을 때 이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 이제 평균 단가가 어떻게 보면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제 평균에 이제 회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진짜 뭐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 없이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를 보이다가 아래로 한번 뚝 떨어졌다가 이제 오늘 상승을 한 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 같은 경우는 여기 4월부터 이제 6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은 8,000원부터 한 9,000원, 9,500원까지의 물량에 대한 것을 오늘은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박스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향이 크게 없고 이제 물량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점에 이제 매수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빠져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제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어려운 주식을 아주 쉽게 풀어주시는 건데요.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간단한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요. 전화 상담부터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넥신이요. 제넥신이요. 매수가 네네. 비중은요? 108,300원에 15%예요. 108,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세요. 네네. 어제 오늘 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손실권이셔서 언제 네네. 매수하셨어요?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아,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예. 혹시 매수하신 계기는 어떤 이유세요? 뭐 코로나에 관련됐다는 그 보도가 있어갖고 좀 샀는데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코로나 반사이익을 좀 기대하셨는데 조금 네네. 지금은 교체 매매까지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넥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김민재 전문가 제넥신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손실이 크신데요.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넥신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신데 걱정 안 네.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사실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추가 매수하셔서 뭐 비중을 더 늘리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네, 지금 눌림목 잘 주고 이제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 고점 11만 1,000원을 이상을 넘겨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최근에 좀 6월 달에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대부분 종목들이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넥신도 사실 같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매집 기간이 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매집 구간을 돌파가 된 뒤로 상승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지금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조정을 살짝 받고 다시 한번 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눌러줄 때 오히려 비중을 늘리시면 뭐 평균 단가도 낮추면서 저가에서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만 1,000원 전 고점을 분명히 넘겨줄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낙폭 같은 경우에도 뭐 지수가 추가적으로 뭐 크게 빠지지 않는 한
반등 흐름이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뭐 내려간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질 거다라는 걱정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월요일장에서 만약에 증시가 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추가 매수하지 않아도 거의 뭐 매수가가 큰 차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뭐 비슷한 가격에서는 굳이 추가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요. 월요일장에서 그냥 올려주면 그냥 매수가에서도 매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최고가 넘겼을 때 수익 관점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시청자님. 월요일 네. 날 그 추가 매수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셨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장에서 이 제넥신한 종목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랑 크게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원래 비중 확대라든지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부 악재,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에 따라서 종목이 불가피하게 내려왔을 때 오히려 좋은 매수가를 주기 때문에 그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장에서 조금만 더 올라와줘도 거의 매수가랑 근접한 위치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다시 뭐 빠져서 9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그러니까 지금도 9만 원대 9만 5,300원이니까 9만 원대는 맞는데요. 지금 차트를 좀 그냥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 딱 지금 말씀드렸던 이 숫자가 000으로 가까워질수록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네네. 홀딩하시면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네.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문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자 들어가 보니까요. 오늘도 또 애청자님들의 문자가 가득 왔습니다. 이 중에서는요. 파이어 링크 먼저 풀어볼게요. 매수가가 12,000원에 비중이 20%고요. 끝자리 번호 6822님 문자 하나 풀어드리고요. 이 문자 지나칠 수가 없네요. 아름다운 궁예 제이님. 저희 유튜브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아이디를 알고 계신데 넷패스 좀 봐주세요. 32,000원에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끝자리 번호 5177님 감사하고요. 문자 풀어드릴게요. 먼저 파이어 링크 좀 제가 골라봤는데요. 12,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5,000원 전문가 지금 수익 중이긴 한데 250원의 수익 중이십니다. 뭐 큰 수익은 아닌데요. 네. 조금 더 홀딩해도 될까요? 아마 이 부분을 이제 여쭤봐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5G가 이제 뭐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 계속해서 좋았었는데 이제 이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이제 파이어링크는 큰 폭의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일단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신 장비 주고 이제 최근에 좀 기관의 매수가 좀 대량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냥 차트로 설명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로나19 이후에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온 뒤에 이 부분에서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 한번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상승 후에 이제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지금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요 가격 이제 1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조금 반등하고 지켜주면서 조금 반등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요 시청자님이 뭐 매수가가 13,000원대나 14,000원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정도 충분히 기다릴만 하다. 하지만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지수의 상승과 좀 비례해서 좀 상승하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좀 버텨볼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 5G 섹터가 다시 한번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이 일어난다면은 이제 전 고점 부근인 이제 14,000원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만약에 한번 또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14,000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고점을 만들고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어링크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넷패스 제가 골라봤는데요. 넷패스 3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이 20%인데요. 현재 상황이 좀 손실이 있으시네요. 28,650원이 오늘 종가인데요. 김민재 전문가, 이분 애청자님 같아요. 이분 문자 더 잘 도와주세요. 네. 네. 네, 설명드리도록 상담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넷패스 전공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 매수도 사실 충분히 좋은 종목인데 지금 매수가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으셔서 뭐 비슷한 가격에서는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보시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렸는데요. 27,500원 가격대가 어떤 역사적인 큰 하락대 이후로는 거의 내려온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7,500원대 보시면 계속 꾸준히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역시 마찬가지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건 코로나19 때, 즉 1월 말부터 그리고 2월 달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코로나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 바로 이 네페스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3월 달에 증시가 급격하게 이제 원유 급락과 함께 폭락을 했을 때에도 역시 27,500원대를 지켜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에도 오히려 상승했었던 종목,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원유 급락 때 추가적인 낙폭이 나왔을 때 빠졌을 때에도 역시 큰 낙폭이 없이 오히려 꾸준히 지켜줬던 가격을 지켜줬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원유 급락 때 이만큼 차트가 내려와 있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상승하려고 대기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000원대가 매수가 하시면 사실 큰 매수가 차이가 없으셔서 그냥 비중 확대하실 필요 없고요. 그대로 홀딩하시면 34,000원 이상에서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 34,000원 이상보다도 훨씬 더 높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페스는요 1차 목표가 3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홀딩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이 상방으로는 왠지 막혀 있는 것 같고 또 하방으로는 유동성이 탄탄하게 받쳐줘서 최근 계속 박스권 장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더 종목 선정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의 종목이 무엇인지 힌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 종목이고요. 휙 놀랄만한 5G라고 합니다.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에 기대감이 많았던 5G 시장인데요. 이 놀랄만한 상승률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함께 맞춰보시죠. 5,000원 전문가의 종목은 5글자 종목입니다. 반도체 업체지만 빅히트 상장 기대주라고 합니다. 빅히트가 상장이 된다면 SK 바이오팜 학습 효과처럼 이 상장 전에 관련주를 미리 잡으면 좋을 텐데요. 어떤 걸 잡아볼까요? 생각해 봅시다.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5,000원 전문가의 종목 4글자 종목입니다. 여름 테마주 마지막 찬스라고 합니다. 지금 여름인데 여름 테마는 그럼 재료 소멸 아닌가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들어보시죠. 네, 힌트를 받고요. 제가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5G가 나왔습니다. 휙! 놀랄만한 5G. 이 종목을 잡았을 때 두 가지 놀라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오르거나. 이 종목 좀 많이 오르는 종목으로 가져오신 거겠죠? 네, 당연히 많이 올라갈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네. 사실 제가 에이스테크 추천드렸었고요. 그 다음으로 맞아요. 이제 좀 상승폭이 높을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5G 중에서 뭐 어느 쪽 회사예요? 뭐 안테나 중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사실 제가 네. 가지고 온 힌트랑 좀 바뀌었거든요. 제가 네네. 방송국 쪽에서 좀 바꿔주셨는데 네. 지금 힌트 이름에 좀 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휙? 뒤에 네. 식글 좀 보시면 네.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희귀 들어간 5G 관련주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5G가 이 앞으로 업사이드가 많은 종목은 또 삼성전자 향이 있어야 된다고 좀 들었거든요. 이 종목은 삼성전자 향이 있을까요? 네. 있다면 뭐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화웨이랑 네. 삼성전자 양쪽으로 다 비중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화웨이 쪽으로 비중이 사실 더 크고요. 아.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전망되는 부분은 화웨이 제재에 따라서 지금 이 미국 쪽 부품을 받고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제재에서 이제 좀 납품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실적에는 조금 악영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상쇄할 부분이 바로 이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이 나가는 부분이 그 부분을 좀 상쇄해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5 종목들이 아직 확실하게 좀 투자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은 뭐 공통적으로 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에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 4분기 미리 보고 좀 들어가는 종목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 쪽으로 좀 매출이 많았던 종목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를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전문가의 종목, 4글자 종목이고요. 여름 테마주의 마지막 찬스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5,000원 전문가, 여름 테마주 사실 많이 수익 보신 분들은 이미 좀 수익을 봤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찬스가 남아있나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파세코 종목을 이제 추천드려서 딱 100%에서 절반 매도라고 아직 맞아요. 들고 있는데요. 네.
그 종목을 놓치신 분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왔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 이제 장마 구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아마 이번 달 아마 중순부터는 이제 역대급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여름 관련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기사는 띄우는데 시세 같은 경우는 조금씩 눌리면서 현재 이제 이동평균선들에 다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 머지않게 진짜로 이제 오늘도 날씨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제 주말에도 만약에 비 소식이 없고 만약에 많이 덥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 이제 7월 말부터 한 8월까지는 한 번쯤은 시세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차원 전문가 예상으로는 기술적으로 데드캣 바운스 뭐 이런 쪽이 아니고 실제로 폭염이 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때 한번 시세가 튈 것 같다. 미리 선취매하는 관점에서 좀 가져오신 건가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20% 정도, 20% 이상도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 관련주들을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볼 만하고 왜냐하면 고점에서 매수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가를 잡고 진입을 한다면은 손절은 어느 정도 정해지고 만약에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지금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힌트를 좀 봤는데요.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가격 전략은 MTN 유튜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MTN 유튜브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링크 체크해 주시고요. 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힌트와 참여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소리 좋으신데요? 저 할머니예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경동 나비엔이요. 경동나비엔이요? 네. 경동나비엔, 그 겨울 관련주를 지금 갖고 계시네요? 예. 얼마 매수하셨어요? 38,800원이에요. 네, 비중은요? 40%요. 40% 갖고 계신데,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네. 어떤 점이 조금.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또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지, 장기 목표는 얼마, 뭐 단기 목표는 얼마, 그런 거 다 궁금해요. 저희가 싹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2개월 전 됐나 봐요. 매수하신 지는 2달 되셨는데, 그래도 약간의 등락이 계속 있었는데 잘 버티고 계셨네요. 예. 저희가 또 지금 큰 수익 보고 계시니까요. 언제까지 또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점 다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오차원 전문가 지금 수익 중이지만요. 수익 중이 더 불안한 거 아시죠? 목표가 잘 잡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제 기존에 이제 개인 투자를 하실 때 네. 종목이 성향이 좀 단기 성향이셨어요? 아니면 중장기 성향이셨어요? 그거에 맞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중장기 했었어요. 어쨌든 이 종목을 그러면 매수하실 때 5월 달에 매수하셨을 텐데 네. 혹시 처음에 매수하실 때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 뭐 이게 보일러 계통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뭐 이 기술이 점점 낮아가지고 뭐가 막 좋고 그런 거를 네. 여기 한번 방송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스몰캡이라 그러고 중국 관련주라 그러고. 네네네. 네, 그래서 한 달을 두고 보고 샀어요. 네, 그럼 잘 하셨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5월 달에 이제 겨울 관련주를 보기에는 좀 이른 시기라서 네. 이 부분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는 조금 연관이 돼요. 이 회사 같은 네. 경우는 네.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석탄에 이제 규제를 좀 가하게 되면은 이 경동나비엔이 좀 수혜를 보거든요. 네. 화석 연료를 좀 줄여서 뭐 환경 쪽을 생각한다. 환경 규제가 나온다 그러면 좋아요. 하지만 요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그렇게 막 아직까지는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은 필요하고 그 부분이 좀 어디에 표현이 되냐면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2월이나 1월 달 고점까지 이제 2월 고점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이제 어저께 장대 양봉 나오고 오늘 뚫어서 이제 좀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네. 예,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매수하시고 나서 지난달 6월 달 초에 한번 쫙 올라갔다가 다시 매수가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예, 사실 그때가 제일 불안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도 일단은 다행히 그 가격대는 뚫고 올라갔다라는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이제는 생각하실 게 이제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제 47,000원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심지어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가장 성수기라고 보여지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예, 근데 그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만 만약에 겨울 전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올해 겨울까지도 가지고 가보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단기 목표가를 그러니까 궁금해 하셨으니까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46,000원에서 48,000원 사이 정도를 보시고요. 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3, 4% 정도는 좀 여유를 둘게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48,000원 위로 이 종목이 올라간다 하는 경우는 한 53,000원에서 55,000원까지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재무 상태가 막 호전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중국의 환경 규제와 관련해 갖고 뭔가 내용이 나온다. 중국 정부의 내용이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한 방에 그냥 뚫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네. 왜냐하면 이제 주식 종목들이 움직일 때 사실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도 진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쇼크와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가 나오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면 그럼 그때는 진짜 55,000원, 6만 원까지도 길게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지금 38,800원에 매수를 한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굳이 48,000원만 뚫는다면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46,000원, 8,000원 보시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53,000원에서 5,000원까지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가 상당하네요. 수익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네.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더 가져가도 되겠네요. 네, 홀딩하셔서요. 또 기관이 지금 순매수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좀 러브콜 네.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상담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또 어떤 문자 풀어드릴까요? 문자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함 보니까요. 여기 느낌표가 아주 많습니다. 김민재 전문가님 도움 부탁드려요. 이 문자 풀어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추천받아 샀는데요. 93,3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은 20%인데 7월 한 달 투자해보고 싶어서 투자했는데 도움 부탁드려요 하고 3397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하고요. 사실 좀 수익본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고가 기준으로요. 92,800원까지 갔었는데요. 종가는 9만 원입니다. 뭐 단기 트레이딩 하셨으면 수익 봐주셨을 텐데 지금 보여준 같으니까요. 김지 전문가 언제까지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일단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종목 제가 이틀 전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방송 나왔을 때 추천드렸었던 종목이고, 모르겠습니다. 종가에 사신 건지 아니면 가장 높을 때 사신 것 같아서 제가 요날 음봉 나왔을 때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마 거의 제일 최고점일 때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 목적을 이 한활령 해지에서 최대 좀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라든지 뭐 이런 콘텐츠 수출하게 되면 한 편당 보통 뭐 1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분기 실적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9만 원을 지켜주고 있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의 메인 저항권이 딱 9만 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과거에도 차트를 보시면 9만 원대의 지지를 받다가 이탈된 뒤로는 계속 9만 원대가 저항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상승에서 9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 뒤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종가상으로는 9만 원을 지켜주면서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을 위해서 일단 추세는 지켜주는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계속 가져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수급이 굉장히 꽉 차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한알령 해제가 뭐 확실히 되든 안 되든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미 추세를 타기 위해서 그리고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매집을 했었던 매집 주체들 같은 경우 본인들도 들어와서 손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목표가 계속 꾸준히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 또 김민재 전문가가 또 긍정 매니다 보니까 정확한 좀 알려주셔야지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될까요? 뭐 목표가나 뭐 기간 이런 목표가요? 거요. 네. 사실 이건 목표가를 지금 잡을 수 없는 종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네. 계속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사실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아주 높습니다. 시청자님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식 고민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을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저희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또 리뷰 도와드릴게요. P&E 솔루션, 에이스테크, 에이펙트, 인텍플러스 이 5G 관련주 6월 초에 매수했는데 벌써 7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에이펙트도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급등 나온 에이펙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이펙트가 10%가 넘는 또 급등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각인가요? 네, 그대로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4월 22일에 추천을 했을 때 이미 지금 현재 오늘의 고가보다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간 종목이었었고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4월 20일에 추천 나갔을 때는 이때였었고요. 장대 양봉 나오면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다가 지수 조정, 즉 코로나19 전 고점 위치까지 근접하게 올라간 뒤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좀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수 조정이 나오면서 가파르게 지금 내려왔었는데 제가 사실 지난 수요일에 똑같이 이 버티각 팔각 했던 종목이 바로 인텍플러스였고요. 인텍플러스 역시 제가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고가를 갱신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텍플러스랑 같이 추천한 주가 지금 지수 조정 덕분에 좋은 가격에 와 있으니까 이 종목 꼭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종목명은 사실 굳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에이펙트였었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가 딱 음봉 나오면서 정확하게 눌림을 좀 받은 뒤로 연일 상승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코로나19 전 고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수 때문에 내려온 만큼 강하게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목표가는 코로나 전 고점보다 높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8,000원 사실 이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목표가를 좀 낮출 수는 있지만 8,000원 이상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펙트 지금 목표가 8,000원까지 봐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차트상 보니까요. 이 7,000원 중반선에서 좀 뭔가 매물대가 많아 보이는 느낌인데 이런 부분을 좀 한 번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장대 양봉을 통해서 V자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저가 라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안 주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차트를 띄워놓긴 했는데 이 수급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잠시만요. 네. 수급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날, 요날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매수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이 종목을 더 올리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주가가 조정을 가파르게 받았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집한 주체들은 전혀 물량을 빼지 않았고 개인 투자자들께서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그냥 투매가 나와서 주가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긴 에이펙트 수급 상황 보니까요. 기관이 매도해서 또 매수로 스탠스를 바꿨더라고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5,000원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을 주셨을까요? 테스나, 유진테크, 일진머티리얼즈, DPC, 방탄 관련도 또 보이고요. 또 반도체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좀 수치가 제일 높은 종목 이제 나머지까지 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테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지금 수익률이 70%가 넘어갑니다. 유진테크 지금 뭐 큰 조정 한 번 없이 쭉쭉쭉 우상향 중인데요. 더 버티지 않고 팔각인가요? 네,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절반을 매도를 하면서 나머지 목표가를 이제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저께였죠. 7월 1일 날 이제 고점이 29,750원으로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리고 추세도 살아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거의 100% 가까이 좀 상승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는 다 팔았습니다. 유진테크.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또 매수해볼 종목을 하반기 섹터를 또 반도체에서 찾아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섹터 뭐 눈여겨보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7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정확하게 반도체가 뭐 3분기, 4분기에 상승을 할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 바로 상승을 할지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하고 나서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 질문은 피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에이펙트 반등 확실했던 종목 상승은 이제 시작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유진테크 꾸준히 올라온 종목 이제는 전량 수익 실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티릴까? 8각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보고 나니까요. 오늘의 종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5글자 종목이고 5G 종목. 많은 분들이 희글 HIC로 또 예상을 해주고 계세요. 김민재 전문가 RFHIC 맞을까요? 네, 종목명 RFHIC 맞습니다. 네. 제가 힌트 굉장히 못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좀 바꿔주셨는데요. 네. 사실 깜짝 저는, 놀라셨군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 했었습니다. 일단 종목명 말씀드리면서 이제 바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요. 뭐 5G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꾸준히 가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지수 조정 구간입니다. 즉 지수가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려면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도 꾸준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5G를 말씀드린 이유가 코스피가 여기서 상향 돌파가 되려면 결국 전기전자 즉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 코로나19 전 고점이 돌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19 전 고점대가 돌파가 됐습니다. 그 돌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치료제 기대감으로 시가총액 코스닥의 상위 종목인 제약바이오가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면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보다는 5G가 밀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흐름을 보시면 5G가 계속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코스닥의 상승을 좀 견인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FHIC 같은 경우도 5G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화웨이 제재에 따라서 이 미국산 제품을 납품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화웨이 쪽으로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FHIC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이 좀 악재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매출이 좀 잡힐 부분이 굉장히 좀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돼 있고 영업 적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적자 전환이 되는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저는 항상 차트를 먼저 보기 때문에
보여주는 대로 진행을 합니다. 실적이 지금 당장 안 좋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고요. 사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식이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2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이지만 충분히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웨이 제재에 따라서 좀 악재가 아직 남아 있어서 수급적으로 아직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을 때 오히려 세력들이 좀 올리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19에서 결국 이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서 결국은 5G가 가장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많은 양의 정보를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5G가 일단 기본이기 때문에 비대면 언택트 이런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5G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판 뉴딜 정책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 역시도 지금 모두 5G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5G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었을 때 절대 손실 볼 종목이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삼성전자향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월 달에서 9월 달부터 잡힐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수하지 마시고 믿고 매수하실 분들은 그냥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와 손절가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항상 10%씩 끊어드리면서 AS를 통해서 높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1,0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현재가 기준에서 10% 구간 33,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5G 종목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때에도 사실 종목들이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5G 종목들은 올라가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대부분 종목들이 크게 빠지지 않았고요. 만약에 서지진 시스템 같이 좀 많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반대로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RFHC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하단 꾸준히 지켜주던 라인에서 역시 지켜주고 있고 박스권 위로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멈춰줄 수는 있지만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그리고 수급도 체크를 해보시면 최근에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기대감으로 올라갈 이 RFHRC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의 RFHRC 앞으로의 선정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1,000원, 손절가 33,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5,000원 전문가의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체지만 빅히트 상장 기대주 5글자 종목입니다. 5,000원 전문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종목입니다. 네. 본업은 반도체지만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상승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종목이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범핑과 이제 테스트 업체인데요. 주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실리콘웍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고객사를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화권 패널 업체로 이제 물품을 공급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모바일 쪽의 수요가 아직까지도 회복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향해 이제 이미지 센서 쪽으로 이제 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제 이 회사 LB세미콘이 이제 내년 2021년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이미지 센서 부분 CIS 벤더로 이제 신규로 진입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부 D램 라인의 일부를 현재 이제 CIS 카메라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현재 전환 중인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SK 바이오팜이란 종목의 이제 공모 대박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현재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방탄소년단의 이제 소속사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 거의 대박이 어느 정도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이 LB세미콘이 아니라 관계사인 이제 LB 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일단 6월 달에 한번 BTS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때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이제 어제 사실 이제 DPC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대장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좀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SK 바이오팜의 그러니까 연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제까지 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서 이 다음 주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DPC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와 오늘 이제 양일에 걸쳐서 좀 시세가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금일 이제 7% 가량의 좀 상승세가 보이면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딱 상장하기 전날까지 이제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잡겠습니다. 12,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원 전문가의 종목 LB세미콘이었네요. 마지막 한 종목 더 남았습니다. 온라인 승부주인데요. 네 글자 종목의 여름 테마주 마지막 찬스라고 하는데요. 여름 테마주 외에 다른 힌트 더 없을까요? 네, 일단 여름 테마주라는 부분에서 네 글자 하면은 이제 뭐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장마가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역대급 폭염이 올 시기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때마침 주가도 눌림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좀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어제 오늘 좀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도전해야 될 좀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창문형 에어컨으로 유명한 파세코 말고도 올해 이제 창문형 에어컨을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끝나고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예전에는 저축이 좀 애국이라 했는데 이제는 소비가 또 애국이라고 합니다. 꼭 저희와 돈 벌어 가시면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